자, 지금 보실 내용이 40페이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1번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땡땡 하시고 예외 없다 적으시고 40페이지 위에 1번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땡땡 예외 없다. 자, 양거로 1번에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까지 괄호 하시고 밑에 이퀄에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적으시고 요즘 시험에는 둘째 줄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괄호치 내용이 나오고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다만해서 예외 조항이 없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격증 양도 대여한 사람은 갑의 자격증을 을에게 양도 대여했지만 그건 누구 증이요? 갑의 자격증이니까 양도 대여한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겠죠. 제재가 자격 취소 밑줄. 자격이 취소되고 그 밑줄 하시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은 좀 다 공통이니까 됐고요. 밑에 2번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밑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자기 증입니까? 남의 증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제재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은 똑같은데 자격 취소란 말은 없겠죠. 자격 취소 X 적으시고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에 자격 취소 X 적으시고 요거하고 유사한 제도가 뒤에 있어요. 문제 한 갔다 오죠. 67페이지 가보세요. 67페이지 가시면 양거로 3번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땡땡 하시고 예외 없다 적으시고 예외 없다 적으시고 이 부분에 첫째 줄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이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까지 괄호 앞에 공인중개사는 해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적으셨죠?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니까 밑에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적으시고 둘째 줄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다만해서 예외가 없죠. 마찬가지로 등록증 양도 대여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이겠죠. 밑에 미연의 제재 보니까 둘째 줄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밑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있죠. 동그라미 이번에 등록증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해서 누구든지 그 다음 밑줄 해보시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거나까지 하게 한 자는 대여한 자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물을 한 사람 밑에다가 등록증 대여받은 자에 해당 적으시고 등록증 대여받은 자에 해당한다. 그 위에 밑줄 하신 거 비교하시면 돼. 둘째 줄에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수 대여받은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양도 대여한 사람이. 아니 앞에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뭘 하겠다고요?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했다. 어디에 해당? 공인중개사는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 하게 한 것은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적으셨죠?
지금 읽어보신 것은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고 있죠. 상호가 있나 없나 상호.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무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 그러면 갑이 자기의 등록증을 을에게 양도대여했다면 양도대여한 갑이 공인중개사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그럼 이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증 대여이면 등록 취소 처분이 되고, 그 을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았죠.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자격 취소가 없다 그랬죠. 요거 구분하셔야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중개보조원 배우셨죠? 중개보조는 무자격자죠. 확인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처럼 중개물을 할 수가 없죠. 현업에 나가시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소장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실 필요가, 실무 공부를 하실 필요. 아파트만 전문으로 하면 아파트는 공산품이잖아요. 까자봉다리처럼 똑같잖아요, 규격이. 그러니까 동호수, 일조량 같은 거, 전망 같은 것만 정확하게 하시고 하시면 돼. 근데 토지나 상가 쪽 하실 때는 아파트보다는 권리관계 좀 더 복잡하고 규제 내용이 많으니까 갑이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쳤죠. 갑이 소장이고 현직에서 무자격자이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을 보존을 고용해요. 그럼 이 사람은 중개무 수행 못하죠. 갑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라 하여금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이 분배약정을 줄이면 동업계약이라 해요. 5대5로 나누자. 동업계약은 법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하자가 전혀 없어. 그럼 동업계약을 하여도 누가 중개물을 해야 되고,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인 갑이 직접 중개물을 수행해야 되고,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토록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물을 직접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이다.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 무자격자가 직접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했다 같은 말,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계약서 작성 업무가 중개무죠.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면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물을 수행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보존에게 자기 성명을 가지고 또는 상호를 가지고 중개물을 하게 했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이면 자격증 대여에 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의 등록증 대여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가장 핵심 표현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말이, 토지나 특히 토지나 상가 쪽 가시면 우리가 올해증을 따시고 실무 교육받고 창업을 하셨다고, 토지 상가 전문이면 실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죠. 그 소개받은 10년 정도 이상 토지 상가를 전문을 한 실장님을 고용해요. 실장님이 경험이 많죠. 소장은 뒤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실장님이 무자격자가 소장을 귀신처럼 생각해. 없는 것처럼. 지가 소장인 것처럼 손님 데리고 나와가지고 등기부 보여주고 지적도 보여주고 설명 다 하고 돌아오고 합의시켜가지고 소장 뒤에 앉아 있는데 소장을 무시하고 지가 계약서를 다 써요. 쓰고 한번 돌아봐. 소장님 도장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봐. 그러면 누가 성사시킨 계약에,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계약에,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소장 지 도장은 찍어줬다고 자필 서명도 하고 날인을 했어요. 그럼 계약서만 보게 되면 소장 도장이 들어가 있죠? 누가 한 것처럼.
소장이 직접 중개물을 수행하는 형식은 갖췄죠. 형식만 갖추면 법 위반이 아니겠는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겠죠. 이 자체가 대여예요. 무자격자가 직접 중개물을 수행했는지 여부. 무자격자는 중개물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무자격자에게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을 보고 따져요. 실질. 형식에 관계없이 도장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했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여 중개무 하게 한 것이므로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걸리죠. 손님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손님이 계약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런가, 계약서를 누가 썼는가 그걸 봐요. 보니까 가게 벽에 보니까 소장 자격증이 있지만 실장님인데 실장님 자격증이 없죠? 그럼 누구다? 보조원이죠. 계약 썼다 그러면 관할청에 고소 고발해요. 등록관청에 넣고 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뭐로? 자격증 대여로 걸어요. 그럼 연락 오죠. 소장한테. 보조원이 계약 쓰는데 자격증 대여하셨죠?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공부해서 알잖아요. 대여로 걸리면 무조건 돈으로 막아야 돼. 보세요. 자격증 대여로 걸렸다. 그러면 소장이 법대로 하시오 해버리면 법대로 하겠죠? 시도지사한테 넣으면 자격 취소 처분. 등록관청에 넣으면 등록 취소 처분. 저건 다 날라가고 재판 받아야 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야는 직접 중개물을 수행한 자죠. 여기가 대여한 자이면 여기는 대여받아서 직접 일한 사람 아니야? 대여받은 무자격자는 날 일정이 없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자격자를 두어도 손님들에게 현장 안내하고 설명 좀 하는 관계 없는데 돌아와서 계약서는 누가 쓰라고? 소장이 직접 써야 돼.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 판이 실무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잘 나와요.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무자격자는 보조원이죠. 실무 가시면 무자격자 을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상가를 가지고 남의 증을 걸고 계속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이야. 현재 걸고 있던 사람이 독립해서 나가서요. 자기 증 가지고. 증이 비어있죠. 30일이 때 증을 딴 갑하고 동업 계약을 해. 내 상가에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네 등록증 자격증 걸고 동업하자. 이익분배 약정하죠. 그래도 소장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보존이죠. 이 사람이 상가 소유자죠. 실명하시면 이 갑이 을한테 뭐라 부르겠어요? 실장님 부르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라 불러. 상가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사장이 내 명함 파올게 해서 명함 파왔는데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사진 넣고 대표 홍길동 이렇게 적어왔어요. 명함에. 무자격자가 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대표라 넣어버리면 직접 공인중개사라고 쓰진 않았죠.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명함 받아 들고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대표라고 쓰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일 것이다라고 오인할 위험성이 크죠. 이렇게만 써도 사칭이야. 사칭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이야. 그 나중에 동업계약을 하셔도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써야 되고 명함을 팔러 갈 때 뭐는 넣지 말라고 대표는 넣지 말라고 꼭 하셔야 돼. 여기에 대한 판례가 시험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것 여기 40페이지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위에 예외 없다 적으셨죠? 몇 페이지 참조? 67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67페이지에는 몇 페이지 참조? 40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라고. 그래서 밑에 하단에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 있죠. 40페이지. 타이틀 밑줄 하시고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다만 없죠? 그래서 셋째 줄 뒤에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있죠? 밑에 판례가 시험 잘 나오니까 일단 판례 체크하시고 첫째 줄 1번 자격증 대여란 밑줄. 자격증 대여는 예외가 없다. 대여가 뭐인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밑줄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그걸 대여한다. 거기에 대가를 받고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자격증 대여라 밑줄 하셨으면 옆에다가 유상, 무상, 불문하고 금지된다 적으시고, 대가를 받든지 공짜로 빌려주든지 유상, 무상, 불문하고 금지된다 적으시고. 그다음 2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2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 밑줄 누구요? 중개보존이죠. 무자격자라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까지,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까지는 이름이 동업계약이야. 동업계약은 법 위반이 아니죠.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판례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자신이 돼 있죠. 여기는 개업공인요소 이해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는 용어 정의대로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잖아요. 지금 무자격자하고 동업계약했다 할 때 그 공인중개사는 누구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일을 수행하고, 거기까지 누가 일을 직접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중개물을 수행했죠. 뒤에 무자격자라 하여금 밑줄 해보세요. 무자격자라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대여이다 아니다. 이를 가리켜 등록증 또는 자격증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죠? 3번 무자격자가 밑줄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까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 대여 하였는지 여부는 그 말이에요. 무자격자는 중개물을 수행할 수 없는데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말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을 보고 따져요. 실질 보고 따진다 그랬죠.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밑줄 형식 동그라미 하시고, 형식에 관계없이 뒤에 따로 밑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계약서 다 썼다. 개업공인사 도장을 찍어주면 법 위반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다 했다면,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했다면 대여이다 그 말이죠. 그걸 좀 더 풀어놓은 것이 4번 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해도 자기 가게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해왔죠. 그 관계없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밑줄 하시고,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같은 말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 그러면 핵심 단어가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고 작성한 계약서까지 나오면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물을 했구나 그 말이죠. 그러면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뒤에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감을 날인했다. 도장은 찍어줬죠. 형식은 외관상 형식은 자기가 직접 한 것처럼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은 누가 일을 다 했다고? 무자격자가 다 했으니까 대여이다 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 나오면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했구나. 끝에 가시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렇게 답을 찾으셔야 돼. 어디에 속으시면 안 되는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 뒤에 실질부터 밑줄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어디에 해당한다? 대여에 해당한다.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가 핵심이에요.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했구나 판단하시면 도장을 찍어줬다 해도 대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방금 대표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첫째 줄 뒤에 중개사무소 대표자 밑줄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셋째 줄 무자격자 넷째 줄 끝에 셋째 줄 끝에 무자격자부터 밑줄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밑에 중개사무소 명칭 적으시고 중개사무소 명칭 뒤에 뭘 넣었어요? 대표 동그라미 대표라고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밑에 박스에 문제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밑줄 뭐에 관한 문제인가 밑줄 하시고 뒤에 옳은 것 동그라미 기억 정책심의위원회는 소속이 어디요? 국토교통부고 둘 수 있다 맞죠?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고 미연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 출제한다. 시행할 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위원회 의결 거쳐야 되는데 사후 의결입니까? 사전?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의결 거치면 늦었다는 거예요. 사전이요. 기출입니다. 사후 하면 안 된다고. 외국 국적을 가진 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응시할 수 없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자격 취소 후 3년 하고 부정행위자만. 국토부 장관 자격증 교부 맞아요? 자격증 교부는 누가? 시도지사. 시험 난이도 이 정도입니다. 넘기시고 43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에서 1.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 될 수?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자격 취소 후 3년하고 부정행위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하고 부동산에서 일하는 거 다른 거예요. 좀 이따 배웁니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 몇 사람요? 두 사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명함에 대표라 넣었다.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한다. 그죠? 자격시험은 누가 원칙 시행? 시도지사. 자격 취소 후 남이 몇 년? 3년. 공인중개사 될 수? 3년이 경과되어야 될 수 있다. 그죠?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동그라미 시도지사 밑줄 결정남이 얼마?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 6번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장 1인 포함하여 몇 명?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개설 등록 나왔죠? 자격을 취득했으면 개설 등록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그랬죠? 결격 사유부터 먼저 피우시면 거기 68페이지 먼저 가보세요. 목차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결격 사유에서 밑에 박스가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출제는 한 문제인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단어가 나와요. 징역형 선고, 검거형 선고,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가석방 이런 말이 나와서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실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개념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데 일단 그 정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박스에 제10조 등록의 결격 사유 등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옆에 1항 보시니까 다음 각 호가 아라비아 숫자 1번부터 12호까지 있죠. 12가지에 해당하는 자. 그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뒤에 밑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니까 이퀄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저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을 취득했다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호부터 12호까지 있죠. 밑에 12호 밑에 2항 있죠. 2항. 1항 위에 1항 1호부터 내지 11호 11가지 12호 빼고 11가지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11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뒤에 밑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옆에 페이지 69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중개업에 종사한 후에 효과 있죠. 1. 절대적 등록 취소 밑줄하시고 가번에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하시고 뒤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등록관청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까지 밑줄. 넘겨보시고 미연의 업무정지 있죠. 업무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 밑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으로 두었다. 뭘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까지. 자, 어떤 제도가 주어지면 내용보다도 용어 정의가 중요하니까 보세요. 민법하고 공법하고 들어보시니까 내용이 어렵죠.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그 상태가 제일 정상이고 어렵다고 겁을 먹어버리면 민법이 안 들립니다.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는 과목이 요 과목하고 세법은 어째요? 어렵던가요? 이야기하지 말고 수업해라 그냥. 올해 보시라고. 올해 합격률이 다른 학원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민법이 안정적이면 합격률이 억수 높아요. 올해 민법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해야. 근데 개론 때문에 학길 찾게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개론 점수에서 더 잘 나와가지고. 근데 민법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중에 8월 9월 대가 65점 70 나오면 이 과목은 쉽고 2차 등급은 쉬워요. 한 번에 쑥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 민법을 하셔야 돼. 개론이 쉽다고 민법 소홀히 해버리면 올해는 민법이 점수 안 나가 학교 안 되거나 방법이 개론도 점수가 고득점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60점에서 나오면 65점 사이에 나와요 보통. 개론 잘하시면 80점 나오는 분 계시는데 보통 계산 문제 10문제 빼버리면 30문제 중에서 맞춰봐야 55점 65점 요 사이에요. 그럼 55점 나왔는데 민법이 또 어려워서 안 해버리면 한두 개 처리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가 2월까지 민법은 꾸준하게 견디셔야 돼. 내용이 어렵죠. 우리 학원 선생님이 저도 수업을 이렇게 하지만 수업을 이렇게 처음부터 기초대에서 요만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요. 가르쳐놓고 갈수록 내용을 줄여가는 게 우리 학원이고 저도 똑같아요. 제가 민법 선생님이기 때문에 민법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 만들어준 사람 아니에요. 그 서울에 계시면 제가 모셔가 고생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공법생도 똑같고. 기초를 가르치는 요만큼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미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특강들에서 빼버립니다. 또 견디시라고. 요 견디는 시기가 4월까지야. 4월까지 견디시면 민법은 어지간한 거 책은 봐줘요. 그 민법하고 공법은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공법 6개 법을 다 못해. 4월까지 진도는 다 나가시는데 국토기획법 맨 앞에 있는 12문제하고 그 다음 개발법하고 16개 요 정도 18개 요 정도 복습해서 4월 모의고사 보셨는데 법 2개 나머지 법은 찍어도 되고 아시는 게 있으면 맞추시면 되는데 국토기획법 12문제 중에서 10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6개 중에 4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하면 합격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5월 넘어가시면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이 2개 중에 한 개 선택해서 5월까지 공부하시면 되고 7, 8월 넘길 공부가 많다는 거 2차 과목은 요 시간 나머지 시간은 뭐 하시라고? 민법 하시라고. 계속 책을 동영상 펴놓고 책하고 계속 실험을 좀 해야 돼요. 괴로운 과목이 힘든 과목이 괴로운 건 아니죠 뭐.
힘든 과목이 민법이다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양이 방대해서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에요. 그 민법이 빨리 알고 푼 문제가 60점 나온다. 60점 나오는 시기에 보통 7월 말 빠르면 8월 말에 알고 푼 문제 60점 나오면 합격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60점에서 70점 올리는 건 쉬워요. 민법은. 안 되는 부분, 내용은 다 이해되는데 문제 풀면서 함정만 탁탁탁 체크하시면 되거든. 지금 이 내용이 결격사유 개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우면 용어 정의가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된다 체크하고 넘기시면 돼요. 3, 4를 넘기시면 되고 5를 넘기시면 되고 저희 10조에 정하고 있는 제목이 등록의 결격사유 등이 있죠. 등록의 결격사유 등.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호부터 12가지가 있죠. 12가지 개념을 등록의 결격사유 등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2가지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인가? 요거부터 이해하셔야 되겠죠. 1호부터 12가지 알아봐야 이게 뭔지 모르면 헛방이 되가 말입니다. 그러면 1항에 보셨듯이 12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세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단 말은 등록할 자격이 있다 없다? 결격이 없다 그 말 아니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등록할 수 없으니까 같은 말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등록을 하고 달 때는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의 결격사유 12가지는 딱 요것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등록할 수 없다 요 개념만 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격사유 등자가 붙어 있죠. 등자란 말은 2항에 나와 있듯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10조에 정하고 있는 등록의 결격사 12가지에 해당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기초 개념을 시험에 물었던 것이 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데는 문제없다. 틀렸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는 개념이 결격사유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걸 줄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은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나 보조원이 될 수 없다는 개념이면 결국 중개사무소 안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에서 일 못합니다. 그것이 결격사유 개념이에요. 그러면 결격사유 12가지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더 쉽게 부동산에 가서 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일은 못하지만 시험장에는 간다. 시험장에 간다 그러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결격사유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단 말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개념이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단 말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 없나요? 취득할 수 있으니까 누군 될 수 있다. 취득 개념은 공인중개사이죠. 그러면 말을 줄이면 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누구는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12호 12가지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예외예요. 6호 보시라고 6호. 6호 보시면 앞에서 배우신 거예요. 자격 취소된 후 밑줄. 자격 취소 후. 앞면에 있죠. 결격 사유 12가지 중에서 딱 한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 자격 취소 뒤에 3년이 붙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이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이 사람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누구도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고 배우셨죠. 그러면 12가지 중에서 딱 한 사람 자격 취소된 사람만 3년 기간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 이어서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예외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 요 한 사람만 예외이고 나머지 예외가 없으니까 1호가 뭐예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결격이니까 부동산에서 일은 못하죠?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도 결격 사유이어서 종사는 못하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파산 선고받은 자 종사를 못하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그게 4호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 교도소 안에 있다가 차 타고 나와요. 나와가 시험 보고 들어가고 이렇게 간다고. 매년 학원에, 저희 학원도 가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고 편지가 와요. 수감 중인데, 어디 교도소 수감 중인데 공부를 하고 싶다. 책 좀 보내달라고. 1차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공부하시는 분들 책 보내줘요. 그러면 수감 중에 있다가 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정도 같으면 열심히 살았다. 가석방 요건이 돼. 수감 중에 있어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5호에 검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서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에 종사는 못하지만 시험 볼 수 있다. 딱 한 사람만 예외다. 6호만.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개념이 가장 기본 개념이고, 결격 사유 10조 결격 사유 나면 부동산에서 일 못하는 거지. 시험 볼 수 있다. 예외가 한 사람인데 요정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름 붙으면 개업 공인사 되었단 말은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등록한 누가 되었다고?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죠.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파산 선고 받을 수 있나 없나요?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더 이상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등록을 해서 종사하다가 다시 결격이면 이거 없애버려야지. 없애버려야 일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디에 해당하면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한 층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이면 종사할 수 없네. 등록이 취소된다. 됐어요? 한 가지 개념을 구별하실 게 이겁니다.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오늘 배우시겠지만 상법에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합작회사처럼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요. 그러면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 종별은 몇 사람이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 현재 소장은 3사람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이 중개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가게 실장님 들 수 있죠. 들 수 있는 실장님 이름이 뭐라고? 고용인이죠. 고용인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죠. 이 사람이 개업 공인에서 들 수 있는 실장님인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러면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된 본인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다면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까지도 결격인가 요거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법인도 필요하면 누굴 둘 수 있다고? 고용인 둘 수 있는데, 법인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려고 상법이라는 법에 가니까 회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일정 수를 두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어야 하는 사람을 주식회사 만들 때는 상법 가보니까 이사를 두거나 자본금이 5억 넘으면 감사를 둬야 돼.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해요. 대표이사 있나 없나요? 상무이사 있죠. 임원. 회사 중에서 합자회사나 한명회사는 상법에 가보니까 무한책임사원을 반드시 두어야 성립돼요. 그럼 비교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할 때는 고용인을 두어야 등록됩니까? 등록 요건이 아니죠. 등록해서 나중에 중개업을 혼자 하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둘 수 있는 사람이 고용인. 법인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누굴 두어야 돼요? 사원 또는 임원을 두어야 성립되죠. 아무리 회사 자본금을 100억 확보해도 상법에 정해 있는 일정 수의 임원을 안 두면, 사원을 안 두면 회사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두어야 되는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은 종사할 수 없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되고 있는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법인도 결격인가, 이걸 비교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A, B, C 3사람이 있다고. 현재
시 임원이 파산 선고받고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이 시 임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종사할 수 없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임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결격인가 아닌가? 결론은 법인의 성립 요건인 등록해야 할 때 반드시 둬야 되는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면 사원 임원만 결격이 아니고 법인도 결격 사유이 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사원 임원 한 사람 때문에 법인이 결격이죠. 그럼 법인인 개업공용인사가 결격이면 법인인 개업공용인사가 결격 사유이면 뭘 받는다고? 등록 취소. 누구 때문에? 사원 임원 중에 한 사람 결격 때문에 본인 결격이니까 법인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 말이죠. C만 바꾸면 되지 않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좀 이따가 예배 이야기하기 급하게 가만히 허리도 안 좋은데 가만히 있어요. 자 보세요. 사원 임원하고 내가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소속이나 보존이 소속이 결격이다. 그 사람 종사 못하죠. 그럼 개업공인 중에서까지 결격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원 임원이 결격인 경우는 법인까지 결격이어서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서는 뭘 받고? 등록 취소받고 둘 수 있는 소속공인인사 중개보존이 결격이면 개업공인사까지는 결격이 아니니까 고용인 때문에 뭐는 받지 않는다. 등록 취소는 없다는 거야.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국은 암기사항인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제지를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게 등록 취소 처분. 등록 취소에 이르지 않는 게 6개월 업무정지. 가장 가벼운 게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업무정지죠. 업무정지를 이해하셔야 돼. 업무정지보다 좀 심하다 싶으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보다 약하다 싶으면 과태료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주된 내용은 중개 업무다 그랬죠.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 업무가 핵심이에요. 그럼 중개 업무와 관계되는 항목은 다 업무정지야. 그럼 앞으로 익히실 게 뭐예요? 아 이건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다 업무정지. 중개 업무와 관계없이 하는 것은 다 과태료 처분. 이게 암기사항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보세요. 소속 우리가 알고 계시는 중개 업무가 뭐가 있어요? 확인 설명하고 거래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 배우셨죠? 확인 설명은 25회 때까지는 중개 업무여서 업무 정지였는데 빈번하게 소장들이 업무 정지 받게 되는 원인이 상태에 관해서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빈번하게 한 달 반 업무 정지 받더라고. 업무 정지 받으면 한 달 반 받으면 가게 문 닫아라 그 말 아니야? 생업을 접어야 되니까 너무 가혹하더라고. 그래서 25회 때 바뀐 게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는 맞다. 맞는데 업무 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겠어요. 이게 시험 잘 나와.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하져놨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 업무 맞아요? 이게 다 업무 정지야. 그럼 보세요.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존,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가 없는가? 소속을 둔 이유가 뭐예요? 내 중개 업무를 네가 대신 좀 하든지 내 중개 업무를 보조해달라 그 말 아니야? 보조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업무를 직접 못해도 내가 하는 중개업무를 보조해달라 그 말 아니야.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있다. 앞으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나오면 아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사람을 두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줄여서 고용인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야. 고용신고 안 해도 업무정지. 종료신고 안 해도 업무정지. 결격 사유자를 두어도 업무정지. 그러면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 결격이니까 뭘 받는데? 등록 취소 받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둘 수 있는 고용인이 결격이면 본인 직접 결격이 아니니까 뭐는 받지 않는데? 등록 취소는 없는데 뭐는 받는다고?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 결격 사유자, 고용인, 업무 정지. 근데 보세요. 이제 예외가 이제 이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한 사람의 임원 때문에 법인 결격 만드니까 예외 없이 등록 취소하니까 야는 회사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가혹하니까 원칙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절대 취소란 말은 예외 없이 취소하라 그 말인데 딱 한 개 예외가 이거야. 한 사람의 사원 임원으로 법인 결격이고 등록 취소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딱 한 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지금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죠.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2달 이내에 결격 사유를 해소시키면 2달 이내에 법인체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해임시키고 빼버리면 회사 내부에 결격 사유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는 등록 취소하지 않겠다요. 그럼에도 이런 구제 조항이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봐주겠다 했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고 두고 있으면 법위반이 그때는 예외 없이 뭐 등록 취소. 이것도 똑같아요. 한 사람의 소속 공용회사 보조원이 결격이다. 예외 없이 업무 정지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부동산 내부에 결격 사유 없죠? 그때는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구분을 개업 공유사 공통 세 사람이 둘 수 있는 고용인이 결격이면 개업 공유사 업무 정지. 반드시 둬야 되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은 등록 취소. 해놓고 2월 이내 해소한 때, 2월 이내 해소한 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업무 정지할 수 없다. 됐어요? 요 개념만 구분하시면 돼.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69페이지 맨 밑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까지는 체크했죠. 둘째 줄 끝에 또한 있나요?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부터 밑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법인. 누가 결격인데요?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인데 법인도 결격인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해야 하고 해소하면 제재가 없죠? 만일 법인이 이를 위반했다.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등록이 취소된다. 밑에 니은의 업무정지 밑줄 하셨죠? 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누구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이죠. 두었다면 뭘 받을 수 있다?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해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정확하게 사원 임원을 묻고 있는가 고용인을 묻고 있는가 구분하시라. 여기까지가 기초 개념이고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것이 70페이지 하단에 결격 사유 있죠. 목차만 적어놓고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문제 보통 나오는 게 이거예요.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말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해당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결격 사유마다 언제까지는 종사할 수 없고 언제부터 결격에서 벗어나서 종사할 수 있겠는가?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없다. 요걸 묻는 게 한 문제예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거 묻는 게 한 문제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고 언제까지 종사하지 못하고 언제부터 종사할 수 있겠는가. 요걸 묻는 게 한 문제예요. 됐어요? 요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요 정리하겠습니다.